안녕하세요. 글로벌TV 신랑학교입니다. 오늘은 업소녀를 구분하는 방법과 업소녀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베트남 국제결혼 실물을 보다 보면 종종 눈에 띄는 외모의 베트남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딱 만나보면 첫 임팩트는 되게 좋은데 그 이후에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분들을 구분해야 하고 이런 분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면 내 배우자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결혼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무슨 XX 파트너 찾는 것처럼 화려한 여성만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제결혼업체 관계자들도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업체에게도 여성에게도 그다지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사실 본인 자체가 언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업소녀 스타일의 여성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한테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불성설이죠. 자, 업소녀를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업소녀는 마사지 아니면 가라오케 두 가지 업종의 여성이 많습니다. 이런 업종에 일하는 베트남 여성들은 소녀 가장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 형제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국제결혼 시장에 나올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베트남의 인구 중에서 나이가 어린 여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어리고 예쁜 여성들이 치고 올라오면 화류계나 서비스 업계의 은퇴 시기도 덩달아서 빨라지게 됩니다. 그게 20대 중반부터입니다. 20대 중반이 되면 이쪽 업계에서는 18살, 19살짜리도 많은데 굳이 20대 중반 이후의 여성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수입 또한 줄어들다 보니 나도 국제결혼이나 해볼까 하고 국제결혼업체에 문의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지요. 일단 이런 내용적인 면으로 알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베트남 국제결혼 맞선을 보실 때 여성들이 5분 이상 대화에 집중을 못해요. 뭐 핸드폰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성이 이야기하면 딴짓을 해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남성이 좋아서 결혼하려는 여성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조건을 보고 결혼하는 비율이 되게 높거든요. 아쉽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남자들은 이 여성이 좋아서 결혼하고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만남이 로맨스가 될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일반적인 베트남 여자들 정서에서는 이게 별로 맞지 않습니다. 일단 선결혼 후에 연애하듯이 이어가면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결혼의 스타일인데 이런 자질을 갖춘 여자를 만나야 하는데 이런 업소 계통에 있었던 분들은 그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여성들 구분하는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는 행동 보면 좀 알 수 있고 그 여성의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외모도 좋고 화려하고 잘 갖춰져 있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부모님들은 남루하고 여성이 보여주는 수준에 비해서 여러 상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생계형 국제결혼이 되어서 나중에 요구사항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은 남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립서비스 하듯이 보는 앞에서는 잘 맞춰주는데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이게 별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좋을 때도 있으면 나쁜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렵게 돈을 벌었으니까 생활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통 업소 쪽에서 일했던 여성들 특징이 생활이 단순해요. 밥 먹고 밥 일하고 자고 대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해본 여성들이 많아요. 이런 여성들이 국제결혼 해가지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예전에 그렇게 안 해도 쉽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한국 생활이 녹록하지 않고요. 실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 중에 베트남에서는 한 50만 원 벌 때도 넉넉하게 썼는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일해서 200만 원 벌어도 별로 쓸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들이 느끼는 그 어떤 만족감이라는 부분에서 분명 거리감이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베트남에서 옷 한 벌 사 입으면 1, 2만 원인데 여기는 좀 이쁘면 몇십만 원 하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업소녀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 그리고 업소녀 구분하는 방법. 여성의 화려한 외적인 요소에 비해서 집안의 환경이 기우는 경우에 그 확률이 높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만남의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10분 이상 집중을 못합니다. 이런 베트남 여성들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혼하더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경제관념이 비뚤어진 부분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풍족하게 썼는데 이런 소비 패턴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더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남성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잘 꾸며지고 보기가 좋은 여성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과는 그다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베트남 여성의 메모만 쫓는 남성들이
외모가 뛰어난 여성과 결혼하고 결혼 생활에서는 내용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베트남에서 외모 좋고 가정환경 괜찮고 이런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설사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한들 베트남에서도 충분히 대접받기 때문에 한국 남성과 결혼할 확률이 많지 않죠. 이미 예쁜 여성 중에 괜찮은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들이 벌써 차지하고 혼기를 놓친 한 번 걸러진 여성들이 한국 남성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얼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베트남 여성들이 무슨 생각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지 일단 베트남 국제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착하고 순수하다 이 생각은 일단 솔직히 배제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외국 나가서 거기에서 정착한다. 엄두도 못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여성의 상당수가 한국 남성에게 관심은 있지만 대부분 망설이는 이유가 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베트남 국제결혼도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 업소녀를 구분하는 방법과 업소녀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